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파산 사건의 관할,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알아두면 또 유용한 법률 지식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 법인 파산 관할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본점 주소지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여러 기준이나 또 특례 같은 게 적용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딱 정해지는지, 또 어떤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지 오늘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좀 복잡한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기준부터 좀 짚어볼까요? 역시 그 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이게 기본이겠죠. 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주소지, 그걸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죠. 보통 생각하는 딱 그 기준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 등기부상 주소지가 그냥 형식적인 거고 실제 주요 영업 활동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네. 그 실질적인 사무소 소재지, 거기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서류상 주소랑 실제 활동하는 곳이 다르면요. 네네. 물론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증명, 그러니까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기는 충남 아산인데 실제 주된 영업은 계속 서울에서 해왔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인데, 만약에 이 주된 사무소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회사가 보유한 재산의 소재지입니다. 재산이요? 네, 예를 들어서 본점은 수원에 있는데 서울에 아주 중요한 부동산, 뭐 상가 같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재산이 있는 곳, 즉 서울회생법원에도 관할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네요. 주된 사무소, 나 영업소 아니면 재산 소재지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자료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 다음 특례 조항들이었어요. 이게 특정 조건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특례 조항들이 또 중요하죠. 알아두면 유용하고요. 첫째는 계열회사 관련 특례인데요. 계열 회사요? 네, 만약에 관련된 다른 계열회사가 이미 어떤 법원에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파산 신청도 그 법원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룹 차원에서 사건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뭐 그런 거군요.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 특례는 이제 주채무자와 보증인 등 관련자의 경우인데요. 관련자요? 네, 예를 들면 대표이사 같은? 네, 맞습니다. 보통 회사가 주채무자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흔하죠. 만약에 그 대표이사 개인이 다른 법원에서 이미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회사 파산 사건도 원래 회사의 관할 법원 말고 그 대표 개인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연결해서요. 예를 들어 회사는 저기 충청북도에 있는데 대표는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하고 있다. 이러면요. 그런 경우에요. 그러면 회사 파산도 원래 관할인 청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대표 개인 사건이 있는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것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고등법원 소재지 기준도 있다고요? 네, 이것도 있습니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고등법원 소재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아니면 경기 북부 이쪽에 주사무소가 있는 회사다. 그러면 거기는 서울 고등법원 관할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서울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즉 서울회생법원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관할 고등법원이 있는 도시의 법원에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은 수원 고등법원이 새로 생기면서 관할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군요. 야, 들어보니까 정말 기준이 다양하네요. 결국 이 규정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어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지, 뭐랄까, 전략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회생법원이 사건 처리 경험이 많다거나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이런 규정들을 활용해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가져올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본점을 옮기거나 아니면 서울의 자산을 일부러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대표님 개인 사건을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이요? 어떤 걸까요? 비용 문제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법인 파산은요, 법원에 미리 내야 하는 돈, 예납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부담이 상당합니다. 아, 예납금이요? 절차 비용으로 쓰이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특정 법원이 우리한테 유리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현실적인 비용 부담이나 절차가 얼마나 복잡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전략적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예산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아, 오늘 법인 파산 관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주소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영업 장소, 재산 위치, 심지어 관련 회사나 대표 개인의 사건 진행 상황까지 아주 다양한 요소가 얽혀서 관할 법원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법률 규정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파고들면 여러 가지 해석이나 적용의 가능성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 법원에 동시에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법원을 선택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요. 아, 그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